제가 여러분 이 영상을 너무 잘 찍고 싶어서 지금 2시간 넘게 다시 찍고 있는데 정말 좀 완벽하게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대한민국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핵심을 3개를 배울 거거든요. 이 3가지 핵심은 워런 버핏 웨이의 좋은 내용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대한민국 관점에서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 중요도를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한 700점 되는 것 같아요. 그냥 100점을 뚫고 올라가서 그게 뭐 200점, 300점도 아니고 그냥 700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어떤 상상까지 했었냐면은 오늘 핵심 내용은 진짜 이게 가능만 하다면은 머리에 우리가 칩으로 다 이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많은데 이게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행감이 전 크다고 보거든요. 우울감 이런 게. 제가 제목을 안 읽었네요. 너무 흥분해서. 일만 잘하는 사람이 사장 되면 망하는 이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핵심 3가지 중에 2번째는 오늘 그거 보신 분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었구나. 그거 깨닫는 분들 나올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워런 버핏 웨이가 여러분 인생을 구하는 책이 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워런 버핏 웨이는 진짜 설명이 필요 없고 제 인생 책이고요. 저는 앞으로 30년 동안 제 스승님인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볼 건데 제가 오늘 후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인스타에서. 홍진 준님께서 그간 읽어온 버핏 관련 책들의 복습 차원에서 버핏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나 봐요. 찬찬히 음미하며 한 줄 또 한 줄 밑줄을 긋다 보니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른 책. 여러분 이 책은 번역도 잘 돼서 술술 읽힙니다. 널리 알려진 버핏의 투자 원칙과 처음 소개되는 재미난 일화가 적절히 담겨 있어 술술 잘 읽히면서도 평생을 가슴속에 새겨도 아깝지 않을 투자 그리고 인생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완벽한 리뷰예요. 가까이 곁에 두고 이따금 꺼내 틈틈이 읽어야겠다. 진짜 명저입니다. 지금 소름 돋았어. 이 리뷰 보고요. 진짜 훌륭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정량적 평가가 끝났다니까요. 17,000여 명이 넘게 레이팅을 했고 점수를 매겼고 그럼 평균 회기가 일어나거든요. 5점 만점에 4.18. 이거는 여러분 그냥 S급 책이에요. 정량적으로.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투자계의 전설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가 그냥 한 줄만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추천사를. 그러니까 이 책 좋습니다. 뭐 이 책은 뭐뭐입니다. 막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이 두 분 자체가 살아있는 전설인데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라고 추천사를 구구절절 써주셨는데 하워드 막스는 여러분 그냥 이 추천사 자체가 웬만한 책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이 하워드 막스 추천사라도 읽어보세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이 추천사만으로도 진짜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명저 시리즈 워런 버핏 웨이,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 대한민국 돈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읽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3개를 읽어보는 거는 저는 진짜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워런 버핏 웨이 먼저 읽으셔도 좋고요. 대한민국 돈의 역사 먼저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1, 2번, 2, 1번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은 좀 책이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로 깊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계의 끝판왕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가? 그런 거를 진짜 우리가 조용히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보다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이고 저만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2024년에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은 진짜 끝판왕이다. 완벽한 돈공부 클래식이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나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는 자본 배분 능력의 부족이다.
CEO들은 종종 관리, 엔지니어링, 마케팅, 생산 등 기업의 다른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결과로 승진해 현재 위치에 오른다. 그러나 자본 배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전무하겠죠. 이들은 직원이나 컨설턴트 또는 투자은행가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아니면 대한민국은 오너 이런 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에 오너의 말도 안 되는 감에 따라가게 되죠. 이거 진짜 최악이거든요. 필연적으로 조직적 관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직적 관성이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말이, 이거 진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이게 심해요. 예를 들어 CEO가 인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15%의 투자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버핏은 이렇게 지적한다. 놀랍게도 직원들은 해당 기업이 실제로 15.1%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매끄럽게 제출한다. 이거 대기업들은 진짜 엄청 심할 거예요. 소설 쓰는 거죠, 소설. 보고서가 아니라 소설이죠, 그렇죠? 조직적 관성의 최종적인 정당화는 맹목적인 모방이다. 이거 대한민국 엄청 심하죠. 뭐 미국 심한 거는 대한민국한테 비교도 안 될 거예요. D사의 CEO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ABC 기업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도 괜찮을 것이다. 버핏은 이러한 기업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악이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대신 조직적 관성이 실패할 행동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본다.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연공 서열도 강하고 장유유서도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직급에서 나오는 그 깡패 의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한다면 누군가가 노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을 텐데 노라고 못하죠. 워런 버핏이 말한 거는 조직적 관성인데 대한민국은 국가적 관성까지 개입하는 것 같다. 오늘 특강 좋다. 노털데임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버핏은 37개의 투자은행의 목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설명했다. 어떤 투자 목록이 있었겠죠. 이들 모두 실패했다. 성공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자기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을 나열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5배로 증가했고, 이들 회사는 매우 높은 IQ와 열정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모두가 성공을 간절히 원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실패했다. 버핏은 잠시 멈추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는 방을 둘러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싹 다 실패할 수 있었을까? 답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모방했기 때문이다. 이거 대한민국은 더 심해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돈 많은 대기업이랑 중견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자본 배분을 진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내용 말고 대한민국은 약점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출기업 중심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이 많고, 내수 중심이어도 돈이 많아도 수출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해외 투자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 배분이, 이렇게 투자라는 게 되게 핵심인데 적절하게 글로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 위치와 경제적 위치야 그 위상에 비해 어떤 글로벌적 투자가 굉장히 약하죠. 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해외에 무슨 자본이 우리나라 뭐를 뭐 이렇게 뭐 침략하고 있다. 다 이 자본 배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외로 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약할 거예요. 요즘은 예전보다 좋아졌을 텐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자본 배분 능력이 유독 약해요. 저는 그래서 이 워런 버핏 웨이가 너무 저한테 좋은 책이에요, 진짜. 이거 대한민국 살릴 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 배워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고 대표님이랑 저랑 10년 동안 말한 얘기인데 이게 나와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경영진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사실만으로는 버핏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인상적인 경영진이라 해도 그는 사람만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경영진이라도 어려운 사업을 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버핏은 캐피탈 시티즈 ABC의 톰 머피와 댄 버크, 코카콜라의 로베르토 고이수에타, 도널드 키오 등 미국 기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들과 함께 일하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처럼 뛰어난 인재들을 마차 채찍, 채찍 회사죠. 채찍 회사에서 일하게 한다면 커다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강조한다. 뛰어난 명성을 가진 경영진이 근본적으로 열악한 경제성을 가진 사업을 맡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그 사업의 열악한 현실뿐이다.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와도 쓰레기 BM, 비즈니스 모델은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상의 조합은 위대한 기업을 보유하고 그 기업을 훌륭한 경영진이 운영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어도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해. 근데 그 BM이 후지다? 그럼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망하지.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어떤 것까지 보시면은 진짜 100점 만점에 120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중심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BM이 좋아서 매출이 좋은 경우가 많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매출이 좋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회사의 구조와 어떤 네트워크가 좋아서 잘 된 건데 내가 열심히 잘해서 잘 됐다고 착각하고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망하는 경우가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막상 회사 밖으로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은. 이게 진짜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랑 고 대표님이 항상 비즈니스의 3대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BM이라고. BM, 자본, 사람. BM, 자본, 사람. 이게 3대 핵심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면은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좋죠? 그럼 솔직히 안 똑똑한 경영진이 와도 회사는 무조건 돌아가요. 예를 들면 내수를 장악한 어떤 뭐 의식주 산업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경영진 없어도 돌아갈 거예요. 솔직히. 웬만하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BM도 좋고 그다음에 BM이 유능한 경영진을 필요로 해. 이게 만났을 때 이제 시너지가 폭발하면은 그냥 뭐 기업 가치 막 10배도 올라가고 막 100배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진짜 이 자본주의에서 끝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뭔가 성과가 안 나. 그럼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똑같은 핵심을요. 그럴 때는 진짜 뭐 직무를 변경하신다거나 이직을 해보신다거나 그런 거를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왜? BM이 나쁘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아무리 노력하신다고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한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버핏 얘기잖아요. 이 뭐 도널드 키오, 뭐 고이스트웨타 뭐 이런 사람들 아무리 뛰어나도 이 말 채찍 팔라고 하면은 이 사람 못 판다고. 그걸로 돈 많이 못 번다고. BM이 구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지난번에 한번 나온 얘기인데 이 접근법은 찰리 먼거가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의 사고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1749년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을 인쇄사업자 비 프랭클린으로 소개하며 펜실베니아 청소년 교육과 연관된 재현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출간했다. 이 소책자에서 그는 고등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 자신의 결의를 제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학교를 설립하자고 제안한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이었다. 당시 고등교육기관들은 젊은 남성들을 목회자로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지만 프랭클린의 비전은 훨씬 더 넓었다. 그는 젊은이들이 비즈니스와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를 접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당시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를 지배하는 상류층만이 아니라 노동 계급의 학생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를 이끄는 시민의 지지를 얻었고 1751년 펜실베니아 주립 아카데미아 자선학교의 문을 열었다. 뭐예요? 교양교육. 그러니까 리더는 여러분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데는 좋겠지만 가진 것에 비해 시스템에 비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리더가 교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양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매너가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나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번잡스럽고 더럽고 그런 게 교양이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상스럽고. 여러분 교양이 없다는 거는 두루두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실질적 문맹인 거의 끝판을 보여주는 게 교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만큼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 이 정도 될까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면 여러분 교양 수업이라는 걸 듣잖아요. 근데 이 교양을 왜 듣는지 저도 모르고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리더십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교양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리더만 교양 수업을 이게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리더만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교양의 수준을 갖고 있냐가 그 나라의 퀄리티와 그 나라의 생태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양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거, 뭐 다큐멘터리 볼 수 있는 거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좋은 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교양을 쌓는데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여러분 책을 읽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가장 깊게. 근데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죠?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책을 안 읽어요. 1년에 단 한 권도. 1년에 단 한 권도. 인공지능 시대는 여러분 프롬프트의 시대거든요. 질문과 독해의 시대거든요. 우리나라한테는 독이에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설문조사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4분의 1 정도가 생성형 AI 써봤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전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쓴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쓰기가 어려워요. 왜? 챗GPT는 떠먹여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제가 듀얼 브레인 소개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독서의 시대가 열렸다고. 독서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책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명저들. 워런 버핏 웨이, 벤 버냉키 21세기 동화 정책, 대한민국 돈의 역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책들 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3가지 핵심 요약하면서 끝낼까요? 첫 번째 뭐였죠? 그냥 일만 잘하는 사람이 사장 되면 망하는 이유. 자본 배분의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서 제가 디테일 설명해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BM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 그다음에 세 번째, 교양이 없어. 이것만 알아도 이 정도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우리나라 유튜브 영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게 가능해서 칩으로 이식할 수 있으면 돼. 다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훌륭한 리더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리더가 바뀌면은 금방 바뀌기 때문에,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러분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크게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나라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건 단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문화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리더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멀리 봤을 때 모두가 교양 교육이 되어야 훌륭한 리더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양서를 읽는 겁니다. 양질의 책을 꾸준히 읽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